세계에는 정말 이상한 문화적 관습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오늘에서는 아기 독수리 놀라운 11가지 독특한 전통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문화를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이유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11. 독특한 패션과 메이크업. 일본에서는 패션 트렌드가 단순한 의류를 넘어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특히 독특한 트렌드는 갱구로 스타일로 깊고 짙은 피부색, 밝게 탈색한 머리, 그리고 종종 하얀색 또는 화려한 색상의 눈 메이크업과 과장된 눈 맞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패션은 전통적인 일본의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였으며 전통적으로 창백한 피부와 어두운 머리를 선호합니다. 이 반항적인 스타일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청춘과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에서 사라지고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키나 갸루, 대담한 패션과 메이크업을 수용하는 넓은 청소년 하위 문화와 같은 일부 하위 문화에서는 이 스타일의 요소를 여독술이 날기 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룩은 일본의 전통적인 미적 규범에 도전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이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10. 크리스마스의 KFC.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많은 서구 국가들처럼 가족 모임 중심의 전통적인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휴일은 독특한 방식으로 변모했으며 그 중심에는 KFC의 영향이 큽니다. 1914년 KFC는 켄터키 포 크리스마스라는 기발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여 서구에서 크리스마스에 먹는 칠면조 대신 프라이드 치킨을 먹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캠페인은 빠르게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고 크리스마스에 KFC를 먹는 것이 많은 일본 가정에서 연례 전통이 되었습니다. 칠면조를 프라이드 치킨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외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이를 축제 음식으로 간주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KFC의 인기가 매우 높아서 많은 고객들이 긴 줄을 피하기 위해 몇 달 전에 크리스마스 음식을 미리 주문합니다. 이 현상은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KFC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축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며 휴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9. 국수 소리 내어 먹기. 일본에서는 국수를 소리내어 먹는 것이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는 존경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 세계 많은 문화에서는 소리내어 먹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특히 라멘, 소바, 우동과 같은 뜨거운 국수 요리를 먹을 때 이것이 하나의 관습입니다. 국수를 소리내어 먹는 행위는 국수를 먹으면서 식을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요리의 맛과 질감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이렇게 먹는 방식이 국수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든다고 믿어집니다. 음식을 향한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먹는 것은 셰프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식사가 정말로 맛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비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이 행위가 완전히 허용되는 관습이며 많은 일본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시끄럽게 국수를 먹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국수를 먹게 된다면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소리내어 먹는 것이 문화의 일부입니다. 핫 보온 카페. 일본 문화에서 더 독특하고 특이한 측면 중 하나는 포옹 카페라는 현상입니다. 이 카페들은 성적인 요소는 없지만 편안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포옹을 할 수 있는 비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카페가 음료와 음식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포옹 카페는 감정적인 위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키스나 성적인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며 그 목적은 단순히 동반자와 인간적인 접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도쿄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따뜻함과 친밀감을 경험하고자 이 카페를 방문하며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포옹 카페는 또한 일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와 감정적 웰빙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압박 없이 위로와 연결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서비스는 일본이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비전통적이지만 편안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7. 직장에서 낮잠 자기. 일본에서는 이네무리, 직역하면 존재하면서 잠자기라는 관습이 직장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종종 개인의 근로 윤리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직장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비전문적이거나 게으르다고 간주되지만 일본에서는 직원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관습은 단지 용인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권장되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낮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낮잠방을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에너지를 유지하고 긴 근무 시간 동안 생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긴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낮잠은 탈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본의 헌신과 인내의 문화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이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책상에서 낮잠을 자는 직원들이 더 헌신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6. 과로로 인한 사망, 카로시. 일본의 극단적인 근무 문화는 과로사, 카로시라는 파괴적인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과로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문제는 직원들이 종종 긴 근무 시간을 요구받고 때로는 전형적인 40시간 근무주를 넘어서도록 강요받는 일본의 높은 압박감을 가진 기업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직원들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을 희생하며 자주 휴가를 미루어야 한다고 기대받습니다. 이 릴레널리스한 업무량은 심장마비, 뇌졸중, 정신적 탈진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본 사회가 강조하는 근면, 회사에 대한 충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시행하고 의무적인 휴무를 보장하며 초과 근무를 제한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로시는 여전히 일본 기업 문화에서 널리 퍼져 있는 문제로 남아 있으며 과로의 위험성과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5.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섹시한 애니메이션. 일본 광고 세계에서 더 특이한 측면 중 하나는 섹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사용입니다. 실제 사람을 노골적인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음식과 음료부터 화장품, 성인용 제품,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캐릭터들은 보통 암시적이거나 도발적인 방식으로 묘사되며 이들의 존재는 광고판, 포스터, 포장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사용은 일본의 독특한 창의성과 비즈니스의 융합의 일환입니다. 이 개념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적응은 일본이 광고에서 한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일본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와의 강한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4. 모든 것을 파는 자판기. 자판기는 일본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음료와 간식 외에도 놀라운 다양성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에서 자판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500만 대 이상의 자판기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거의 모든 거리 모퉁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선하게 조리된 식사부터 꽃, 의류, 심지어 살아있는 개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 자판기들은 편리함으로 유명하며 24시간 언제든지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인 간식과 음료 외에도 신선한 과일, 장난감, 라멘이나 카레 같은 뜨거운 음식, 심지어 성인용 제품까지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일본이 편의점 소매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왔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빠르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판기가 존재하는 것은 또한 일본이 효율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판기에 대한 일본인의 사랑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일본이 기술 발전에 대한 매혹과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참신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3. 엉덩이 로켓, 로켓 엉덩이 도전. 엉덩이 로켓 또는 로켓 엉덩이 도전은 일본에서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한 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전통입니다. 이 게임은 작은 장난감 로켓을 사람의 엉덩이를 향해 발사하는 것으로 보통 장난이나 유머로 이루어집니다. 외부인들에게는 기이하거나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유머, 부조리, 그리고 어리석은 장난을 즐기는 가벼운 형태의 오락으로 여겨집니다. 이 도전은 악의적인 의도가 없으며 대부분 친구들 사이에서나 통제된 환경 내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동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일본 특유의 기발하고 순수한 장난을 강조하며 유머가 사회적 연결의 수단으로서 사람들 간의 웃음과 부조리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2. 극단적인 예의. 일본에서 예의는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깊이 뿌리내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존경의 개념은 거의 모든 상호작용에 스며들며 특히 계층적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이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는 절입니다. 절은 감사의 표시, 사과 또는 단순히 인사를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절의 깊이에 따라 존경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예의에 대한 헌신은 공식적인 상황을 넘어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또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이는 다른 문화에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또한 일본어 자체에는 여러 수준의 예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 사마, 센세이와 같은 존칭은 사회적 지위, 나이, 직업적 지위에 따라 존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예의 체계는 개인적 및 직업적 관계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존경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심한 예절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 아오키가하라 숲, 자살의 숲. 아오키가하라 또는 자살의 숲으로 알려진 이 숲은 후지산의 기슭에 위치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마감한 장소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숲의 울창한 나무와 음산한 고요함이 이곳의 우울한 명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일본인들은 자연을 깊이 존중하지만 아오키가하라는 자살과의 연관으로 비극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숲의 입구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표지판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숲의 명성은 어두운 역사와 얽혀 있으며 일본의 민속에서는 종종 영혼과 악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오키가라는 슬픔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깊은 정신 건강 문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다양한 기관들은 자살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11가지 이상한 문화 관습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벨 아이콘도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